우리나라의 겨울철이라 하면 보통 12월, 1월, 2월을 말하죠. 여기 그림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겨울철 가장 최저 기온을 나타내는 곳은 강원 산지이고 제주도에서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있죠. 보통 1월이 가장 추운데 영하 0.9도를 보이고, 그리고 12월이나 2월은 보통 1.1에서 1.2도를 보여요. 강수량은 보통 20에서 40ml를 보이는데 2월이 조금 많네요. 이게 강수량은 여름철보다 굉장히 작은 강수량을 기록하는데, 사실 겨울철은 강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쌓이는 눈의 적설량이 강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겨울철의 대표적인 위험기상으로는 보통 대설과 한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유효하죠.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강할 때, 또는 3도 이하를 나타내거나 과거 평년 기온보다 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행하거나,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보다 떨어져서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하지만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중대 재해가 예상될 때에도 발효할 수 있습니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에 5cm 이상의 적설량이 기록되는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할 수 있으며, 만약에 20cm 이상 쌓인다 그러면 대설경보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산지해 같은 경우에는 대설경보를 위해서는 보통 30cm 이상의 대설이 예상될 때 발효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대기 대순환이 만든 제트의 형성입니다. 여기 여름철에 보시면 한대 제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아열대 제트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북으로의 온도차가 거의 없는 수납대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제트의 형성을 보면은 아열대 제트는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가 있고, 우리나라 위 또는 우리나라보다 살짝 북쪽으로 한대 제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한대 제트는 남북으로의 온도차, 즉 온도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트이기 때문에 크게 남과 북으로 사행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과 북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온도 이류에 따라서 크게 사행하는 제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3한4온이라고 얘기하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그런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제 예로 2023년 12월 19일에 북반구 상층 일기도예요. 여기 보시면 강풍대 여기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도 20에서 30도 사이에 아열대 제트가 흐르고 있고, 보통 60에서 70도 사이에서 크게 남북으로 사양하면서 한대 제트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태곡선으로 모든 제트가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데군데 뚫려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열대 제트와 한대 제트를 구별해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같은 날 동아시아 지역의 종간 일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00헥토파스칼은 제트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일기도고요. 500헥토파스칼은 그 제트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로스비파를 통해서 골과 능을 잘 분석할 수가 있죠. 여기 300헥토파스칼에서 보시다시피 아열대 제트는 우리나라 남쪽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동서로 조nar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한대 제트는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골과 능을 띄고 있죠. 즉 로스비파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내몽골 지방에서 굉장히 깊은 골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겨울철의 평균 지상 일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지상 일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륙 지방에서의 기온 하강에 의한 키 작은 고기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캐나다 고기압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는데, 여기 보시면 북태평양의 알류산 저기압, 그리고 북대서양의 아이슬란드 저기압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저기 아메리카 대륙 근처에 동태평양 근처로 물러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상층 일기도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지상 일기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크게 위치하고 있고, 일본 연도 북쪽으로 알류산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식화해보면 겨울철 대륙의 냉각에 의한 키가 작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해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상 기압 패턴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일기도는 앞서 보신 일기도에서 4일 후의 일기도예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죠. 우리나라 또는 일본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잘 보시다 보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작은 고기압들이 뭉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상해 지역을 보면은 작은 고기압이 위치하는데, 이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다가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따뜻한 기온에 의해 변질되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어 우리나라로 동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동성 고기압의 위치와 동진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날씨의 패턴이 바뀌는데요. 이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온난이류형, 서해안형, 그리고 또는 동해안형 강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강설, 날씨 변화의 패턴은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